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문규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한국부모교육협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여기 공모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운영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7년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보육정책 심의위원을 하게 되었죠. 보육 심의위원을 하다가 혹시 이제 국공립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뭐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국공립의 꿈을 꾸고 이제 국공립에 위탁을 넣었죠. 사학계획서도 만들고 또 PT도 하고 질의응답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또 제가 모시에서 수탁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수탁위원 들어보셨어요? 수탁위원, 보육정책위원은 만약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보육정책위원은 보육전문가 3분의 1, 학부모위원 3분의 1, 지역사회위원 3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전같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에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심사가 진행되었었는데 지금처럼 뭐 연중에 뭐 20건씩, 25건, 많게는 30건씩 국공립 위탁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캐파로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몇몇 시군구에서는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만 수탁을 전문화하는 위원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수탁위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네, 수탁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보육 전문가, 보육에서 관련된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수거나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만 따로 모집을 해가지고 많은 수를 뽑죠. 예를 들면 20명을 뽑아가지고 한 심사할 때 9명씩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의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각 시군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국공립을 40%까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싫으나 좋으나 거기 국가 정책에 맞춰서 발을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각 시군구에서는 이제 국공립을 위탁하고 수탁하고 또 개설하고 설치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발맞춰 저도 이제 수탁위원이 되면서 그 현재 상황을 봤는데 작년 2020년부터 심사표가 바뀌었어요. 국공립 위탁 심사표가 바뀌었는데 바뀐 것 중 하나가 개인 표창, 개인 상, 개인 연구, 개인 저서 활동에 대한 점수가 빠져버렸어요. 옛날에는 개인 표창하고 개인 위탁 점수, 개인 표창, 연구 논문이나 책을 쓴 거가 점수에 들어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공모전 수상의 두 개가 같이 합쳐가지고 5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보육 쪽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녹록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랑 보육진흥원이랑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법인이 참석하는데 좀 쉬운 방법이 있겠냐 고민한 것이 뭐였냐면 공신력 부분에서 또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보육이나 복지에 관련된 법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기준 있던 없던 무조건 공신력업 10점, 그다음 지역사회 기여도가 10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무의를 점했죠. 또 하나 뭐냐면 개인 표창은 개인이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상을 받잖아요. 그거가 이제 가점이 됐었는데 그거를 가지신 분이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 표창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모전 점수하고 영유아보육법 이해로 해가 들어갔는데 영유아보육법은 다 이해하고 있죠. 웬만해서는. 그러다 보니 결국에 뭐냐면 공모전이라는 파트가 새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1년 점수표에는 5점, 한 건도 없으면 3점, 한 건 있으면 4점, 두 건 있으면 5점을 주게 되었지만 보통 지자체에서는 5점, 3점, 1점, 한 건도 없으면 1점, 한 건 있으면 3점, 두 건 있으면 5점 이렇게 만점을 주는 그런 규정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사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많은 분들이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수탁위원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고 기본 점수를 어떻게 받고 오나 쭉쭉 봤더니 평가 인증 다 통과했더라. 기본적으로 교사 경력 70% 쳐가지고 10년이 넘더라.
그 다음에 보면 나머지 자산도 뭐 2억이 넘더라.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받은 거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점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공모전을 보니까 다 공모가 없는 거예요. 공모전에 상을 받은 게 없어요. 대부분 다 1점이지.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만 3.1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야인 생활, 지금 이제 국공립에 이제 사임을 하고 국공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야인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누군가는 국공립 위탁을 받고 싶고, 또 저도 이제 재위탁을 받아봤잖아요. 재위탁을 받을 때는 점수의 배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시상받은 거가 점수에 들어가요. 근데 국공립 원장들도 5년하고 재위탁을 받는데 5년 만에 개인 상장, 개인 표창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번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내가 그러면 상위 점수에 들어가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그래서 공모전이 있겠구나 해서 공모전으로 저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재위탁 받는 분들, 아마 여기에는 선생님이나 원장님 중에 국공립에 계시면서 또 이제 재위탁을 준비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모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특히 열린 어린이집은 2점의 가점이 붙었기 때문에 78점만 맞아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근데 대부분 재위탁은 무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공모전 내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공모전이 벌어지고 육아정에서 공모전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누군가는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육아종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인근에 계신 원장님이 저한테 당신이 한 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저는 보여줍니다. 보여줬죠. 근데 그분이 제가 지난해에 받았다면 올해 저가 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냈는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그대로 했냐?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했지만 그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근데 왜 상을 받았을까요? 그건 형식, 참고사항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쟤는 상을 받고 나는 못 받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공모전 한 번쯤 다 내보셨잖아요. 근데 상을 못 받았다. 근데 누군가 상을 받고 있잖아요. 저분은 왜 상을 받지? 이거가 제가 이 과정을 열게 된 배경인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경험이라는 게. 한 번 상 받아본 경험,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다시금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면 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된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육아정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는 보육진흥원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건강개발증진원으로 도전해가지고 저는 그냥 입상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전국 대상을 받은 거예요. 보건복지부 상을 받은 거죠. 꿈에도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구나. 이 선생님들에게도.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제가 만들었겠어요? 다 저기 선생님들이 한 거죠. 선생님들이 하셨지만 그 선생님들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더 넓은 곳에 도전하니까 그거 되더라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선생님들은 이제는 뭘 어떻게 하세요라는 것이 없어도 착착착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계시면 선생님 공모전 준비합시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 봅시다 했을 때 선생님이 준비하는데 훨씬 수고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같이 공유하는데 이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를 다 한글 파일을 보내드린다는 사실이 가장 큰 메리트인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 쉬우세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입상했던 파일을 보여주죠. 근데 그건 압축본이에요. 압축본, 축소본.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맨 처음 보시게 될 육아종에서 상 받은 프로그램인데 몇 페이지냐면 이게 좀 그림이 많아가지고 47쪽짜리예요. 47쪽짜리. 근데 47쪽짜리 몇 페이지 줄이냐면 PPT 10장을 줄여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 정도의 예시만 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아, 이런 프로그램 했었네 라는 것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세세하고 어떻게 한 거야?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전에 뜰 때는 이 정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정도의 자료만 주고 이 자료에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필요성, 목적, 실시간 뭐 이런 거, 연간 계획안, 세부활동 계획안, 적용 효과 만족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프로그램 아니면 뭐 안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교사 교육에 대해서 뭐 참여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중요한 거는 제목을 정하는 거죠. 뭐 필요성 목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느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이 읽지 않고 글 잘 쓰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글을 잘 쓴다. 생각처럼 글 쓰는데 많지 않고 나는 말을 잘한다. 한국 사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스피치랑 되게 어려워하죠. 근데 일반 사석에서는 말을 안 해요, 많이 해요. 사석에서는 말을 엄청 많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나는 말을 많이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영작, 그러니까 영작도 있고 창작, 문학적으로 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할 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쓰라는 내용이 아니죠. 아, 이렇게 풀어나갔구나. 여기 쓰는 말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다른 거지 말은 자체는 똑같아요. 접근한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를 드려서 아, 여기는 이렇게 시작을 모두를 이렇게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유학하는 아이들은 많이 하겠죠. 왜? 언어 소통이 되고 글씨 쓸 수 있으니까 유학하는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제일 관심 많은 게 뭐예요? 텃밭, 숲, 그다음에 주말 농장 뭐 이런 게 생태, 자연에서 놀기 이거 엄청 많죠. 이걸로는 승부 걸기가 힘들어요. 보통 해가지고는 잘 안 되죠. 뭐 자연에서 놀아요, 숲속에서 놀아요, 숲놀이, 생태, 무슨 야채를 키워요, 빨주노 파남 뭐 무지개 색깔 뭐 이걸로는 사실은 공모전 상받기 어려워요. 저는 뭘 택했냐면 영화를 택했는데 영화 중에서 뭘 택했다? 만영세를 택했다. 만영세. 여러분 만영세를 데리고 프로그램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만영세는 처음 뭐 소근육, 대근육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언어 소통이 안 된다.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 선생님이 원하는데 잘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영세반의 어려움이겠죠. 또 어려운 연령이 어디가 있을까요? 1, 2세가 아니라 장애통합반이죠. 장애통합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죠. 그럼 또 뭐가 없을까요? 야간 연장반 프로그램 많이 안 하겠죠. 왜? 야간 연장반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희소성.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을 가야죠. 그러면 연령은 그렇다 쳐. 환경은 뭐냐면 잘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누구나 쉽게 접근한 놀이? 아빠랑 놀아요? 엄마랑 놀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전반적으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론적으로 또 일리가 있어야 돼. 뭐 나만 좋으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혹시 원장님이 계시면 원장님이 그것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핸들링, 컨트롤 박스예요. 컨트롤 박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원장님이 그냥 찌퍼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장님이 같이 개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힘들어 하세요. 왜? 원장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작성할 때는 선생님이 마음껏 작성하게 도와주는 거죠. 대신에 원장님이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안 좋네. 이게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라도 이거 수정하세요가 아니라 와 선생님 너무 잘하셨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면 좀 매력적이겠는데 이렇게 이왕이면 아 선생님 뭐 이거 아니지 지적하기보다는 너무 잘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제발 그 앞에서 보는 데에서 막 읽으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내가 선생님 읽어보고 다시 선생님과 얘기할게 보내놓은 다음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메모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된 점부터 메모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정해야 될 것. 사실은 수정해야 될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같은 말이지만 칭찬부터 하고
그다음에 같이 수정하고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원장님이 하실 거 뭐냐면 반만이 사주는 거죠. 뭐 팍팍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원장님이 더 이상 프로그램에 개입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교사가 이거 할 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공모전에 상을 받으려면 원에서만 하면 안 돼요. 원에서 원장님, 교사, 뭐 아이들만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상 받기 힘들어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부모. 원에서도 하고 부모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원에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 계획을 해야 돼요. 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또 그래서 부모의 설문도 해봐야 되고 부모의 만족도 조사해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 사진을 찍어서 와가지고 두 개가 매치됐을 때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종래에는 입상으로까지 간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 기간, 실시 대상. 또 하나 실시 기간. 짧은 기간이 좋을까요? 엄청 긴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길어야죠. 길어도 적응 기간도 있고 뭐 방학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짧아지겠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생각을 버려야죠. 길게 가야죠. 언제부터 가야 돼요? 보세요. 기간이 언제부터 했어요? 4월 4일부터 했잖아요. 3월 달 영세인데 생각해봐요. 만 영세인데 3월 달 적응 끝나고 4월부터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타고 들어가야 입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최우수상인데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보면서 그리고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이 좋을까요? 한 달에 두 번이 좋을까요? 한 달에 네 번이 좋을까요? 횟수가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원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지 이렇게 하세요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선생님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씩 보여줘도 괜찮고 책임지는 교사한테 다 보여줘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팁 뭐냐면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애착의 따뜻함이 인성을 물들여요. 다른 데는 뭐라고 제목 지면 애착 형성 만 영세반의 애착 형성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프로그램 이름인데 애착의 따뜻함이 인성을 물들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심사를 누가 할까를 봐야 돼요. 심사 누가 할 것 같아요. 유가정에서 이제 이런 공모전이 나왔어요. 심사 누가 하겠어요? 센터장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팀장님 들어오지 않겠어요? 유가정 팀장님? 두 분이 평가할 거고 또 그 서브 하시는 분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 기획하시는 분이 서브 할 거고 그다음에 연합회 원장님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다음 나머지 뭐야 그러면 한 두 분 정도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누가 가장 영향력이 많냐면 이 교수 두 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센터장.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센터장님이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사말 있잖아요. 연관계획 있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 센터장이 어디에 관심을 보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사실 안 될 확률이 많아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꾸 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고, 그래서 투자하신 만큼의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보다 여러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있죠. 더 잘할 수 있지만 나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크게 경쟁력이죠. 그게 남들이 하는 걸 알아야 나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반드시 우리는 맨날 계획 짜는 게 일이잖아요. 연간 계획안을 짜야 돼요. 연간 계획안을. 그래서 연간을 짤 때 3월은 적응 기간이고 나머지는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대근육과 소근육,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영아반 특성상 특히 만영세 특성상 신체적인 접촉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애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착 형성은 만 24개월에 형성된다는 것이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4개월은 이제 만 2세 반도 포함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은 만 1세 전에 만 1세도 나이가 좀 빠른 아이는 24개월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만 0세가 애착
형성하는 데 가장 적기다. 근데 많은 어린이집에서나 많은 부모들은 만 0세, 그러니까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를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 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다시피 아는 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는 모든 것을 다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반이 있는 원에서는 영세반 대하기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모 교육 가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실행을 보잖아요. 만 40일밖에 안 된 친구가 엄마가 웃어주니까 같이 웃고, 엄마가 안 웃으니까 같이 안 웃고, 엄마가 한동안 안 웃으면서 보고 있으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일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 아이는 오죽 중요하면 태교도 신경 쓰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신경 쓰는 것처럼 특히 만 0세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근육과 소근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 2주간은 대근육으로, 그다음에 3, 4주간 소근육으로 해서 같이 이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근데 12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공모전에 9월 중순에 접수해가지고 10월 정도에 마감을 해요. 9월 말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간 계획안은 우리 제출할 때는 4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만 제출할 확률이 많겠죠. 이왕이면 좋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당겨놓은 게 좋죠. 9월, 10월부터는 심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10, 12, 12는 아마 공모전 때는 제출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2월까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린 자료에는 12월 달까지 다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안 작성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간 다음에 월간이나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간이나 주간이나 같은 맥락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4월 1회차 해가지고 제목, 이 소주제도 이왕이면 재밌게 단단히 이마와 말랑이 볼이 만났어요. 대근육, 터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늘 하는 게 목표 세우는 거죠. 대상 기간 해가지고 교사는 영아 친구들이 만 0세는 TCTC가 안 되죠. 차일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0세들이기 때문에 주로 선생님이 많은 말을 해야 되겠죠. 많은 말을 하는데 이 예상되는 질문 이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가 접근해야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께 이 사진도 같이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초상권 있는 거. 그래서 이 사진만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렇게 원으로 환경에 맞춰가지고 교체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공모전 낼 때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냅니다. 요즘에는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여기 선생님이 3명이 나오냐? 그때 제가 했을 때 만 0세반이 3반이 있어요. 3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3명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 선생님들 예쁘시네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뭐 했냐면, 단단히 이마와 말랑이 볼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터치를 스킨십 들어간 거죠. 볼 터치, 이마 터치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드려요. 그럼 엄마가 집에서 똑같이 했죠. 똑같이 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하냐? 이렇게 정리했죠. 선생님이 가정연계 파일 해가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사진 찍은 것을 찍어서 놀이 명칭과 준비물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었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 활동 목표, 활동 방법, 활동 평가를 딱 했는데 어떻게 했냐. 처음에 얼굴 만져보기도 하고 스킨십 하였으나 볼과 볼을 맞대는 건 처음이었는지 처음에는 낯설어 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서우와 가까워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보내면 집에서 어떻게 했다? 집에서도 이제 아빠랑 같이 이렇게 이제 단단히 이마 말랑이 볼이 만난 거죠. 터치한 거죠. 표정이 어때요? 여기 보면 표정이 그렇게 썩 뭐 이렇게 밝은 표정은 아니죠. 근데 두 번째 표정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밝아졌죠. 근데 처음부터 밝았을까? 여기서 똑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보내준 게 아니고 사진과 함께 소감을 보내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소감을 보내왔어요. 누가 보내냐?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아빠가 더 좋아하는 탑니다. 볼을 대고 사진을 찍는 것에 어색했는데 처음에는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손과 발을 움직이며 까르르 웃으며 사진 찍는 땡땡의 모습이 매우 예뻤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경험으로 엄마의 마음도 맑음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를 선생님이 정리하신 거죠. 그러면서 활동 평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팁을 얻어 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양식의 틀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부모님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중심을 둬 가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팁을 얻는 것이지 이 자체는 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4월 2주차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내용이 바꿔가면서 사진이 바뀌어 가면서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로 무슨 상을 받았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짝짝꿍은 다 알죠. 짝짝꿍은 다 알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동하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짝짝꿍해서 보냈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면서 또 평가해 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과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그럼 평가 내용을 안 보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전화로 물어보면 되죠. 어머니 그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메모하시면 되죠. 근데 또 하나 팁, 공모전 때 입상하려면 부모님이 수기로 쓴, 자필로 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부모님들에게 설명받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 평가를 하게 되고 끝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진짜 부모와 계속 열린 어린이집처럼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재가 활용하는 준비물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더 좋죠. 뭐 사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에 있는 것을 그냥 활용하는 거. 이거 보세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의 덮는 요 이불을 활용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집에 있는 것을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쉽게 주변에 구할 수 있는데 엄마나 아빠나 누구나 쉽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잼잼이라는 것도 있지만 잼잼을 어떻게 접근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사진도 잘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한 반에 5명이면 한 반에 7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1명, 2명, 1명, 2명만 참가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열린 어린이집 지원해 보셨죠? 열린 어린이집 뭐 30명이 다 지원합니다. 다 여기 부모님 뭐 협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중에 10%, 그중에 20%만 해줘도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활동을 계속 진행하면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주면서 우리 아이가 어땠어요? 이거를 태워줬더니 어땠어요? 저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좋고 집에서 보세요. 집에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 그래서 이 뚜코라고 했고 우리가 뚜코라고 해요. 여기다 써있죠? 뚜코. 이거를 만들어 놓고 한 3, 4년간 계속 잘 써먹었어요. 왜냐면 교구 블록 담는 박스였거든요. 블록 바퀴 달려있죠 여기? 바퀴 달려있는 건데 이거를 이 아이들이 만 영세반 졸업하고도 계속 들어온 아이들이 여기 2명도 태워요. 2명 타고 원을 순례했던 그런 도구였죠. 두고두고 써먹었다는 사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풍선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불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반복된 내용으로 가니까 좀 뒤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그대로 이게 그림 파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요 받으신 분은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분들은 이 사진을 참고를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이 원본은 그냥 두시고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잘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복사해가지고 복사된 걸로 고쳐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여기 언제까지 나와 있냐면 보세요. 12월 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원래는 공모전에는 9월까지 해서 대부분은 9월이나 길어야 10월까지 하고 공모전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이후의 것도 11월, 12월 것도 다 마감을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사하게 응용, 저는 심지어 이렇게 해요. 그냥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처음엔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대신 이제 말은 좀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평가가 들어와야죠. 반드시 우리는 계획하고 내용 집어넣고 실행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평가. 이것도 보육과정입니다. 보육과정 중에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학부모 만족도 설문지 중간평가, 최종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좋게 하려면 부모님도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 관심 있는 게 있어야 여러 가지 해놓으셔야죠. 부모님이 자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우수한 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 설문조사 좀 해주시고 여기다 하나 더 평가한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자필로 들어간 게 있으면 참 이것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요거만 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끝나면 안 되죠. 활용을 하셔야죠. 자, 평가 인증에 뭐가 있습니까?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무조건 교수법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돼 있죠. 교수법을 활용하는 거죠. 선생님이 어차피 이거를 프로그램 했으니까 교사 장학 활동에 들어가야죠. 이 장학 활동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또 평가를 하죠. 평가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수법을 하고 있으면 다른 반에 여유 인력이 와서 같이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참관하는 선생님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전 영아반이 0세, 1세, 2세 반이 각 3반씩 있었고 2세 반이 2반씩 있었고 거기 누리교사가 있죠. 장애통합반이 2반 있어가지고 같이 섞여 있었죠. 하니까 한두 명, 한 교실에서 한 명이 빠져나와도 충분히 반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다 와서 참관을 하게 했어요. 뭘 갖고 참관하냐면 이 용지를 줬죠. 여기까지 교수법 전개 사항까지를 주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빈 상태로 이제 선생님들이 들고 들어와서 선생님이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다 해주면 손으로 다 일일이 써요. 그다음에 그것을 교수했던 선생님에게 보여주죠. 선생님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보고 언어 나누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터치를 해주겠고 못 오신 분은 이거를 촬영을 했어요. 캠코더 촬영을 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일과 뭐 다 별도 시간을 내가지고 다 본 다음에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거는 모든 분과 공유하는 게 좋겠죠. 전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차 장학을 했어요. 교차 장학이 뭐냐면 다른 어린이집, 제가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력해가지고 저희 포함 5 어린이집이 매달이든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면 다른 원에 오신 분이 그걸 보고 배우고 또 환경도 보면서 영역을 넓혀갔죠. 그러니까 선생님 돌아가면서 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늘 있는 원만 볼 확률이 많잖아요. 그냥 다른 원에서는 어떻게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지, 다른 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다른 원의 선생님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되면 선생님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 결과미 평가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특히 조부모님과 아버님 형제들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사용했던 교재 교구를 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고 또 가정통신문상에서 계속 보내주신 의견, 피드백이 들어온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했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모 참여 수업을 연결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 전체로 부모 참여 수업을 하면 참여율이 몇 프로예요? 10%, 20%? 만에 30%. 많이 못 오죠. 원은 한정적이고 엄마 아빠가 다 오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행했던 게 뭐냐면 부모 참여 수업은 전체로 하게 된다면 많은 분이 못 오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반별로 교실별로 이 부모 참여 수업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만 0세니까 만 0세 프로그램 해서 부모들에게 오전 10시 반, 오후 5시, 저녁 7시 어느 때 참석을 희망하십니까? 설문해가지고 제일 많은 쪽. 그랬더니 여기는 5시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5시네요. 5시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과반수겠죠? 근데 못 오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겠죠. 그런데 5시를 했는데 참여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참여율이 100%였어요. 100%. 어떻게든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외출 나오든 반별로 하니까 나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코로나라서 쉽게 뭐 부모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모르죠. 이제 봄 중으로 백신을 다 접종을 하고 여름 이후로부터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는 거 접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무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겠죠. 아직 임상이 뭐 100% 정확하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독감 예방하죠. 독감 접종 받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작용이 있지요. 근데 그건 이슈가 되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서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2018년도에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2018년에 2,800명이에요. 독감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잘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파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거지. 지금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 한 해에 3,000명 정도 돌아가신다 보게 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코로나나 바이러스와 싸움은 늘 함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소독 잘하니까 소아과, 이비인후과 잘 안 된다네요.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시면 돈 엄청 벌었죠? 손소독도 엄청 벌었죠? 누군가는 또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수업을 계획을 했고요. 항상 저는 이렇게 강조해요. 부모님이 오시는 행사는 1시간이면 끝나야 돼. 1시간. 부모님이 모셨을 때는 무조건 1시간에 끝나야 돼요.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오시든 안 오시든 무조건 시간 딱 되면 무조건 시작하고 시간 딱 되면 끝났어요. 그래야 이 부모님, 요즘 부모님 얼마나 바쁘신데요. 진짜 정해진 시간 시작해 정해진 시간 끝나야 다음 스케줄을 연결해 가거든요. 근데 늦게 온다고 10분 늦게 시작해 10분 늦게 끝났다 어머니 가셔요. 그렇게 하시는 시간 내 진행하시고 반드시 1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어떤 어린이집에 OT를 갔거든요. 부모교 OT 때 부모교 해달라 갔는데 원장님이 1시간 말씀하시더라고요. 특기 강사가 와가지고 1시간 하던데요. 제가 나머지 2시간 끝난 다음부터 부모교육을 했어요. 아, 이건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시고 OT를 하시더라도 1시간 내에 끝나야 돼요. 부모 참여서 평가서도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사진 들어와 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교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 공모전도 교사가 10명이면 10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마스터가 한 명이 관심을 가진 사람 1명이 있으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9명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자료 좀 찾아주세요. 이런 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장이 뭐 하시냐면 잘한다 박수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저도 여기에 참여했었지만 누군가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모 참여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0세반이 3반이 있죠? 3명씩 3반이 있고 9명 정도 엄마들한테 캠코더 인터뷰를 다 뜬 거예요. 사진하고 사진을 봄부터 시작된 과정 쭉 찍었고, 이때가 아마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언젠가요? 12월 달 했네요. 11월 달까지 사진이 쭉 들어오고 엄마 인터뷰를 다 떠가지고 이제 PPT를 만들었죠. 영상을 만들었더니 또 그것도 감동. 이것도 팁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공모전과 관련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교사 1명, 관심 있는 주임 1명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전부 다 10명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원장님, 관심 있는 선생님 1명, 도와주는 선생님 이렇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발전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 아까 제가 초대에 뭐라고 했어요? 대부분 평가자들이 누구냐면 원장님 경우 참가자 교수들이 대부분 들어와요. 교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론적 배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참고 문헌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이분이 또 관심 가졌던 분이 논문을 준비하신 선생님 한 분 계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논문 써가지고 논문 잘 패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봤으니까 요거 저희들이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전 심사하는 거, 누가 심사위원, 누가 센터장, 연합회 회장, 교수, 또 인근에 있는 센터장. 그냥 이 교수와 센터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평가를 다 둘러보고 왔겠죠.
둘러보고 왔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우수상 있죠? 애착의 따뜻한 인성을 물들여 이렇게 심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사위원이 누군지 이런 것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참고해서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전국 대상 받은 거, 전국 대상 받은 거. 이게 뭐냐면 한국건강개발증진원에서 했던 거예요. 한국건강개발증진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했던 건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떴을걸요.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유아 흡연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유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공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애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유아 흡연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보세요. 제목 보세요. 제목이 아담에 나왔어요. 아담에. 저는 이 여러 가지 제목을 선생님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야, 좀 재밌는 거 없냐?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아빠 담배는 해로워 해가지고 아담이라고 줬는데 전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정말 괜찮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짓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미나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기발한데?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이제 제가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시립이었어요. 대부분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뭐 직장이 될 수 있겠는데 거기는 특성상 이제 시립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1층엔 영화반이 있고 2층에 유아반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1층으로 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 길가에 다니면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때때로 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늘 열어놓을 수도 없고 늘 닫아놓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이야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껏 열어놓지 못하지만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이 문을 많이 닫아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좀 줄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못 열어놓는다. 그런데 담배 연기까지 우리가 들어와야 되겠는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되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개발증진원에서 저희가 응모해가지고 전국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담배 해로워요 해가지고 아담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반드시 필요성 및 목적이 들어가죠. 들어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근방에는 금연존을 좀 구성해야 되겠다. 어른들이 좀 자각 있는 어른들이라면 어린이집 근방 가면서는 좀 피해 다녀야 되고 1층에 문이 열려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도 민원을 넣어보고 보건소에도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다닌다.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지정해 달라. 근데 뭐 법이 있어야죠. 금연구역 그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분들이 와서 해준 것은 금연구역 이렇게만 표시 딱지 붙여주는 게 다였어요. 바깥에 붙일 수 있나요? 다 원에 붙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자 해가지고 이제 금연지역 선포하는 것도 시작되는 거죠. 어린이집 이렇게 보면 환경이 열악했던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때는 이제 유아흡연이니까 아무래도 만 5세로 들어갔죠. 저도 생각한 게 만 5세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게 이게 흡연은 유아가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흡연을 들어가게 됐고 또 여기 경기도에서 들어오신 분이 꿀팁이 또 있어요. 그 4월 달, 3, 4월 달에 경기도청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출산장려 동요제가 있어요. 출산장려 동요제. 그럼 거기서는 UCC를 보냅니다. UCC를 띄워놔요. 노래를 부르게 하면 그 율동에 맞춰가지고 그 우리가 캠코더 찍어가지고 율동 같은 바꾸겠죠. 어떤 문구 말도 하고 해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서 우수한 원을 선정해가지고 아주 본선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본선에 가는 원은 무조건 최소한 장려상이에요. 저희들도 그걸 냈어요. 하고 저희가 그 최종 본선에 올라갔어요. 근데 입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더 높은 상을 못 받은 거죠. 근데 품격이 어디냐? 경기도 지사상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집에서 원에서 UCC 찍어서 보내는 것도 그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공모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 4세, 5세를 냈는데 왜 만 4세가 되냐고. 언어가 또렷하지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장려상을 받았는데 또 품격이 뭐였다? 경기도 지사상이었다. 그리고 또 뭐 요즘 센터에서 육아휴직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진 컨테스트. 근데 그게 이제 우수 프로그램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사들한테 다 또 이것도 있어요. 공모전은 교사한테 똑같은 조건입니다. 공모전은 교사도 상 받은 거예요. 제가 수탁위원을 할 때 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교사가 최종전에 올라온 이유가 공모전이 하나 있었어요. 공모전이 그 원에서 공모전에 입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2점이 가점이 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발표를 잘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원장으로 내정됐거든요. 이제 원장이 된 거죠. 선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모전은 꼭 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에게도 자기의 커리어가 된다는 걸 선생님이 아신다면 적극 참여하겠죠. 그래서 이제 추진 과정은 1, 2, 3, 4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연간 계획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연간이 들어가고 1, 2, 3, 4주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큰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긴 거에 5, 6, 7, 8, 9, 10, 6개월 했죠. 저희는 6개월 그래 뭐 좀 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도 않을 수 있겠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상을 받을 때 제가 수석주임이랑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우리가 대상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대상이래요.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야. 진짜 전국 전체 1등인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다시 물어봤더니 아니 전체 1등이요 이러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아니 어디 반에서 1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국에서 1등하는데 쉽겠습니까?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했던 날들이 있어요. 부상으로 200만 원 받았어요. 부상 200만 원 받고 보건복지부 상관상. 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 과정, 아까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훨씬 이게 아는 거예요. 요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서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대상이고 최우수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우수상이 삐까삐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진짜 어떻게 상을 받았지만 놀리는 가슴만 갔는데 가서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대상 받을 만했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대상 받을 만했네 이랬다고요. 기간이 이렇게 길게 한 데가 없었고 대부분은 단발성, 길어야 3개월, 단발성으로 3개, 4개, 5개 프로그램 해서 온 게가 최우수상, 우수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야 우리 대상은 진짜 전 세계에 나가도 1등 하겠다는 할 정도로 그때 막 교만함이 하늘을 찌렸던 시상식 가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간 계획 짰으면 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월간이 들어왔죠. 월간 들어와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꼼꼼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반 운영하면서 이거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희생을 반드시 들어가고 이런 작업을 또 이제 그 진행하신 분이 그때 유아주임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좀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그렇지 않았으면 혼자서 하기 힘들죠. 그리고 활동평가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가 생각할까? 아까 선생님 교수법 계획안이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하나를 있으면 응용이 가능하다고요. 응용해가면서 이렇게 연간 주간이 나왔으면 또 어떻게 월간이 나왔으니까 바로 또 주간으로 들어갔죠. 5월 1주 활동 방법 내용이 들어가서 어디서 타는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하면서 담배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고 5월 2주, 5월 3주 그래서 5월 3주는 계획과 평가를 같이 정리를 했죠. 이렇게 하고 활동안을 계속 진행하고 여기서부터 첫해 5월 달부터 뭘 했냐? 가정연계 활동지를 보냈죠. 아빠 담배 해로워요. 아담해 할 거예요. 안내해 드리면서 담배 냄새를 피울 때 어떤 느낌인지를 해서 안내문을 보냈으면 설문지 보냈으면 설문지가 온 거를 또 여기서 올렸죠. 외워요. 아랫집 할아버지가 담배 피운대요. 맵대. 목이 아프고 쓰라려요. 목이 아파. 이게 5살이니까 글씨를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뭐 만 5세라고 하면 뭐 반절은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러서 쓸 수 있는 거고. 삼촌도 담배 피나 봐요. 매워서 숨쉬기 힘들대. 그래서 아버님은 흡연 안 하시는구나. 요 집의 아이는 누구야? 박지현 친구. 아빠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옆 주위에서 피고 있네요. 안서연네도 아빠 입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고객이 싫어한다네요. 무슨 일 하시기 때문에 고객이 싫어하실까? 사람 만난 일 하나 봐요. 그다음 6월 달 들어오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획하고 또 유아 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해보라고 동영상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동영상을 아이와 함께 공유를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보면서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화반 힘들겠지만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서 해도 도움이 되고, 이제 길거리 나가기 시작했죠. 나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재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인근에 재터리를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배꽁초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누군가가 거기 담배꽁초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했고, 7월 달로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부모 설문제하고 부모 상담도 하고 또 길거리 나가고 영상물을 보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공유하고, 요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노란 옷 입은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가족 연계지를 보내서 부모님 의견을 들어주니까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다음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금연존을 설치하고 금연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담배값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담배값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담배가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도록 했죠. 사탕을 집어넣고 과자를 집어넣고. 요즘은 과자가 더 위험한가? 요즘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활동을 해야 돼. 아주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금연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연구역을 만들려고 애들이 모여서 금연구역 선포식도 하고, 그다음에 가두 캠페인도 하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뭐 했어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인쇄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나눠줬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연 축하하신 분들한테는 또 선물도 드리고 소감도 발표하고,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 근방은 금연구역이에요 라고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1년 동안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존이 있어요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옛날 영화 보면 어때요? 옛날 영화 이번에 뭐가 나왔더라? 무슨 그룹 토익반 이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시니까 사무실에서 담배 피고 다 나왔죠. 저도 회사 생활을 했던 데 있었는데 진짜 그때는 사무실에 담배 피고 각 테이블마다 재터리가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언감생심이죠. 프로그램 결과를 마무리 활동을 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설문지 나와 있고, 유아활동평, 유아도 어땠니? 라고 했으니까 마음도 뿌듯해졌다라고 썼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했고요. 조사 결과 봤더니 만족이 좋았죠? 발전 방향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보육교육시설의 출입문을 경계로 외부 10m 이내에서, 10m가 아니죠. 10m가 아니라 그냥 거기처럼 교통안전지역처럼 진짜 30m 이렇게 넓게 진행돼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똑같은, 항상 저희 원에 그랬어요. 장학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 장학을 했는데 노 스모킹 밴드를 흥미를 이끈다 해가지고 뭘 했냐면 동국을 했어요. 동국을. 우리 친구들이 동국을 해가지고 동국으로 이것에 대한 재밌게 동물 친구들 이사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흡연과 금연을 집어넣어가지고 재미나게 했던 기억이 나서 원에 있는 모든 친구들 모셔다 놓고 동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장학평가도 해보고 했던 날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각본도 있네요. 시나리오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시나리오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아 흡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라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열리는 어린이집을 좀 우리가 볼게요. 자, 여기 지역사회 기여도에도 열린 어린이집 들어가 있죠. 특히 재위탁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열린 어린이집 선정은 기본이죠. 근데 다행히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가지고 전체 원의 20%인가 25%인가? 25%인가? 까지 열린 어린이집 확대했어요. 그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열린 어린이집 통과해야죠.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또 특히 국공립이라면 열린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야 2점의 가점을 받아요. 근데 이게 열린 어린이집은 지금 가정어린이집 듣고 계신다면 가정어린이집은 진짜 점수를 얻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 출입문에 반 출입문에 3분의 1 정도의 오픈된 창이 설치되어 있으면 13점이에요. 근데 민간이나 국공립에서는 복도창이 없으면 10점이에요. 10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열린 어린이집 많이 선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 참관실이 많이 됩니까?
요즘에 참관실 만드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안 만들고 있고 진짜 옛날 초기 70년대, 80년대, 1980년, 90년 요럴 때에는 참관실 만드는 날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참관실 거의 없죠. 자유롭게 이제 교실 안에 들어가 참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참관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참관실 갖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거를 차라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CCTV로 해도 좋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이렇게 참관실이 있는데 어디 있냐고요. 사실 이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나마 있을까 말까 하는 데인데, 요건 어디냐면 대학교 실습 모형 교실 정도에는 참관실이 있죠. 그렇지만 요즘에 단설 어린이집에는 모르겠다. 단설도 없던데 내가 단설도 실습 지도 때문에 많이 가봤거든요. 단설에서도 참관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포기하는 거가 이거죠. 근데 뭐다? 가정은. 근데 또 오래된 어린이집에서는 복도 창이 교실마다 창문이 하나씩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긴 땡큐죠, 진짜. 감사하죠. 예,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제가 2021년 제가 다운을 안 받아놨네.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이나 유가정에 들어가시고 보시면 2021년 열린 어린이집 선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걸 다운받아놓은 걸 올린다는 게 제가 안 열어놨는데, 거기에 이번에 엄청 확대해놨어요. 25%. 맞아요. 25%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도 대부분 뭐만 주냐면 이거만 줘요. 이거만. 열린 어린이집 해가지고 요까지만 딱 주고 끝나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라는 서식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원에서 어떻게 했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모 시에 모 어린이집에 열린 어린이집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해가지고 그때는 지자체형이 있고 우수형이 있던 날 기억하십니까? 우수형 때 제가 그 원을 도와드려서 그분이 우수형을 받았죠. 제가 도와드려서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워낙 같이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언만 한 것 뿐이죠. 근데 그분들이 워낙 거기도 열린 어린이집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는 원장님이 관심 있는 교사 한 명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선생님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심히 참여하는 두세 분의 어머님, 10%의 어머님만 계시면 충분히 열린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결국에는 공모전도, 열린 어린이집도, 공공형 지원하는 것도, 그다음에 야간 연장, 장애통합 지정 받을 때도 다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래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계획과, 좋은 평가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지 만들어진 걸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어린이집 이번에 좋은 찬스니까 반드시 이번에 통과해야 돼요.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수만 넘으면 다 줘요. 선정을 하게 해줘요. 좋은 제도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시군구에서는 뭐 평균 40개 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주죠. 20개 원. 군 같은 경우에는 10개 원 이렇게 잘라서 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기 힘든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만 넘으면 들어가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던 분들이 열린애집이 통과 못해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특화를 시켜라, 특화를.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분한테 알려주신 게, 사진을 넣었으면 사진을 설명하는 부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집어넣자. 사진 보면 알죠, 뭐. 왜 몰라. 사진 보면 다 알지. 근데 사진을 조금 더 부원 설명해줘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정성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정성. 정성 많은 게 없어요. 정성 많은 게 없기 때문에 정성을 여기서 더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나머지는 다 싫습니다. 있는 거. 뭐 참관실이 없을 수는 있어요. 참관실이 없으면 복도 여기 각 반에는 투명창이 다 있으니까 그라도 있으면 복도창 없고 참관실 없으면 10점이겠지만,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점이 가점이 붙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센티브죠.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서 더 준비하셔야 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줌으로, 여러분 이제 줌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줌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줌 가입하시면 40분간은 무료잖아요. 40분 동안 무료로도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해요. 시간 딱 재놓고 40분에 깔끔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셔야 되고,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교육 2시간 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수원 육아종에서 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40분 밴드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40분 강의에 20분 질의응답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교육 40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줌으로 40분 공짜 쓰죠? 나머지 뭘로 해요? 단톡 있잖아요, 단톡. 원단톡 있잖아요. 원단톡으로 질문 딱 들어오면 질문 캡처 딱 해가지고 서면으로, 아니면 다시 40분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원장님 혼자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되죠.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그 전문가 강의 오셨던 강사님한테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고, 줌 녹화되잖아요. 줌 녹화하세요. 줌 녹화해가지고 그걸 다시 방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게 있죠. BCAC 아시죠? BC, Before Christ. 뭐 크라이스트로 될 수 있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AC는 After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즘 바뀌었잖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코로나. AC는요, After 코로나예요. 코로나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줌이라는 거 여러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웨이버가 먼저 와서 웨이버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몇 시간 동안, 한 달에 몇 시간 동안 몇 명이 오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웨이버는 10,000명이, 1,00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줌이 대세예요. 제가 그래서 줌으로 제가 영려보육학회에서 이제 스텝으로 했는데, 영려보육학회에서 줌으로 학회를 열었고요. 줌으로 세미나를 하고요. 줌으로 랠리를 하고, 줌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리엔테이션 줌으로 하셔야 돼요. 줌으로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줌을 안내하는 방법을 상시로 알려주고, 이번에는 이제 1:1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겠죠. 또 사적 모임은 5명 이내니까 5명 이내로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다시 좀 확대되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인 거 아시죠? 참고하시고, 이 사진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쓰셔도 되지만 참고사항이시는 거를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열린 어린이집은 다 똑같아요. 아니 뭐 다르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도 오찬간 수업 하시고, 부모 교육해야 되고, 뭐 OT 해야 되고, 참관 수업 해야 되고, 이거 다 프로그램이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다 할 거예요. 얼마나 사전에 공지하고, 그것을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몇 분이 오시고, 옛날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잘 안 오시는 분들 오시라고 독려하는 점수 항목이 있었죠. 지금 빠졌지만, 옛날에 어떻게 하면 그분이 해서, 그래서 포상도 하고, 상장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해가면서 부모님 많이 참여하게 했죠.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이나 공부전 때도 부모님 뭘 보내주면 그 아이에게 칭찬하는 거죠. 뭐 딸을 못 받는 친구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 친구가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진 찍어 보내란 말이야 라고 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뭐였냐면, 생일에 뭐였냐면, 인터넷에 보면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미역을 하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역국 끓이는 방법이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끓이면 안 돼요. 아빠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이는 내용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별도의 선물을 드렸어요. 이런 거 재밌죠? 코로나 시기에 제격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과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 가정과 연결될 때 가장 열린도 연계가 되겠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공모전을 하게 되면 열린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제일 뒤에 볼까요? 연간 행사가 들어갔던 거 이렇게 이거 참고하시고, 연간 계획표. 여러분 요즘 진짜 우리 선생님은 너무 계획안 잘 짜시고, 요즘에 연간이 있고 월간, 주간, 보육일지가 하나로, 이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월간, 주간, 그다음에 일일 보육간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평가제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보육간 짜는데 초보 선생님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저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무조건 연간, 월간, 주간. 아니 월간을 쪼개면 주간이고 주간을 합치면 월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간은
주관을 빼서 펼치는 게 일을 보일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해본 선생님하고 안 해본 선생님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한 번 해봐야 돼, 한 번은. 안 해보고 나서는 못해.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야 돼. 공모 전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 공지하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시니까, 어찌 보면 공모전에 열린 어집이 서비스 들어가는데 왜 서비스 들어갔느냐, 이게 있죠. 대부분의 열린 어린이집이 선정할 때는 뭐가 들어가 있다? 우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 지역사회가 제일 많은 열린에서 가장 가능한 항목이 뭐냐면, 부모 참여가 제일 많은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뭘 차지하냐? 지역사회 연계가 가장 많은 페이지 참여해요. 아마도 이제는 양이 너무 늘어나니까 지자체별로 총 40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어라, 50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어라 얘기하고 있고, 우수 프로그램도 15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어라. 그것도 뭐였냐면 상하 좌우 여백을 주고 글자체를 주고 줄 간격을 주고 글자 높이를 줘가지고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 페이지 안에 알차게 집어넣을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이제는 우수 프로그램 15점이에요. 15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원마다 거의 비슷할걸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보세요. 자체 선정 기준 프로그램인데, 대부분은 이번에는 우수 프로그램 많이 좀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 엄마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가 점수가 들어갔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가 점수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지자체는 우수 프로그램을 뭘로 할 거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자료에는 실제로 열린 어린이집에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사항이니까 보시고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넣었죠. 열린 어린이집 뭐가 들어갔어요? 아까 애착이 물들어 이거. 애착이 여기에 우수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일거양득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공모전이 있는데 육아정에도 똑같은 걸 내고 보육정에 똑같은 거 내고 보건복지 똑같은 거 세 개를 같이 낼 수는 있겠죠. 아니, 맞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세 개를 다 다른 걸 내요? 못해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세 군데 맞춰서 좀 변형해 냈겠죠. 근데 제가 다행히 육아정에서 먼저 연락이 안 오고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대상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바로 육아정에 전화를 했죠. 그 프로그램 저는 응모를 취소하겠다. 왜? 더블로 공모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으나 제일 먼저 입상이 되면 나머지 건 다 캔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알려지게 되면 두 개 다 캔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전은 똑같은 걸 한 개밖에 못 받는다. 다음 어떻게 하면 다음 변형을 해야죠. 변형해야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수 프로그램도 공모전을 같이 넣었습니다. 넣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참고하시면 이것도 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린 우수 프로그램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우수 프로그램에 넣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몇 쪽을 했냐면 이분이 12쪽을 했어요. 12쪽.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거를 펼치면 공모전이 되는 거고 축소하면 열린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용이고 다른 원에서 어떻게 하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보여주고, 육아정의 새우수상 받은 거 전국 대상 받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